옛날 옛적 갓날 가적은 회원들이 책을 읽어드리며 이야기 문화 되살리기 운동에 힘을 보태봅니다. 남녀노소 오순도순 잠자리에 들기 전 이야기로 신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옛날 옛적 갓날 가적 황선희 유미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너무 맛있는 점심, 너무 맛있는 커피, 네. 머리 벗겨질까봐 딱 이렇게 잡고 왔습니다. 네. 오늘 요즘 날씨가 굉장히 선선해졌죠? 갑자기 선선해진 것 같아요. 네, 갑자기 비 오고 나서 네. 아침에 춥더라고요. 네. 요즘 정말 잠을 자면서 그 창문만 열어놓고 에어컨은 끄고 잡니다. 네. 저도 창문 열어놓고 자는데 샤워하고 나와서 깜짝 놀래고 그랬어요. 근데 저희 가족들 중에는 창문을 열어놓고 자는 건 또 저뿐이라는 거. 다른 가족들은 창문도 닫고 자더라고요. 네. 밤에 왜 창문 여는 거 싫어해요? 추운 거죠. 아, 저만 덥다고요. 저만. 어. 저만 더운 이유는요? 갱년기라서 그렇겠죠. 네. 아니야. 오늘은 슬픈 얘기 하지 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 방송이 나가는 9시 이후에도 네. 시원하겠죠? 네, 그렇죠. 네. 그래도 창문 활짝 열어놓고 자연의 바람을 이렇게 느끼면서 방송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낮에는 그래도 굉장히 더워요. 그죠? 햇살이 아직은 따뜻해서 네. 네. 그리고 조금만 이렇게 움직이면 막 땀이 또 비오듯 하더라고요. 제가 네. 그렇게 뭐 땀이 난다거나 어지러운 게 운동 부족인 줄 알았더니 네. 뭐 빈혈이 심하더라고요. 어머. 모두 건강검진 잘 하고 계시겠지만 네. 체크해볼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우리 오늘도 공부 모임을 하고 온 수요일입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그 자료 정리했잖아요. 청맥이라는 저희의 재산. 예. 네. 그걸 또 오늘 회원들하고 또 함께 버릴 건지 말 것인지 이러면서 최종 합의 내리고 왔죠? 네. 네. 임원분들인 줄 오늘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네. 심혈을 기울여서 판단하고 관찰하고 네. 그랬죠. 그렇죠. 옛날 자료들이 귀하긴 한데 그게 또 오래 묵히다 보니까 네. 또 자료로서의 그 역할을 못하기도 하니까요. 그죠? 네네. 네. 정리할 거는 정리를 하고 정돈할 거는 또 정돈을 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그래서 저희가 그림 자극을 다시 하고 싶으면 스스로도 새로 준비하고 만드는 작업을 하자로 그렇죠. 결정이 났죠. 네네네. 네. 이 지금 말씀드리는 게 또 회원분들이 이 저희 방송을 들으시면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됐구나 하고 또 알게 되는 소식통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네요. 네. 네.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저는 지금 땀이 나고 있네요. 스튜디오 안이 좀 덥나 봐요. 네. 자, 에어컨을 조금 세게 틀고 첫 곡 들으시면서 이야기 이어갈까요? 네, 그러면은 가을이 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네. 말랑말랑 달콤해 가을이 익어가는 소리 랄라랄라 동그란 보름달이 오통통 살찌는 소리
네, 가을의 소리 들으셨습니다. 가사 중 어떤 소리가 인상적이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동그란 보름달이 오동통 살찌는 소리와 사그락 책 넘기는 소리가 인상적이었네요. 네, 첫 번째 읽어드릴 이야기는 그림 형제 동화전집 5번째 이야기 늑대와 7마리의 새끼 염소 들려드릴게요. 옛날에 엄마 염소 한 마리가 7마리의 새끼를 데리고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라면 누구나 다 그렇듯이 엄마 염소는 새끼들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엄마 염소는 먹을 것을 구하러 숲으로 가야 했습니다. 엄마 염소는 걱정이 되어서 7마리 새끼 염소들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숲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해오마. 그동안 너희들은 늑대를 조심해야 한다. 늑대가 집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놈은 너희들을 모두 잡아먹어버릴 거야. 뼈도 남기지 않고 말이야. 그 악당놈은 가끔 변장을 하기도 한단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놈의 쉰소리와 검은 발을 보고 금방 그놈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해. 새끼 염소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엄마 조심하고 있을 테니 염려하지 말고 다녀오세요. 엄마 염소는 매 하면서 안심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엄마 염소가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문 열어라. 얘들아, 엄마가 먹을 걸 갖고 왔다. 그러나 새끼 염소들은 쉰 목소리를 듣고 그것이 늑대인 줄 대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소리쳤습니다. 문을 열지 않을 거야. 너는 우리 엄마가 아니야. 우리 엄마 목소리는 예쁘고 고운데 네 목소리는 잔뜩 쉬었잖아. 넌 늑대야. 늑대는 가게로 가서 큼직한 분필한 토막을 먹었습니다. 그러자 늑대의 목소리가 고와졌습니다. 늑대는 다시 새끼 염소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얘들아, 문 열어라. 엄마가 너희들이 먹을 걸 갖고 돌아왔단다. 하지만 새끼 염소들은 창턱에 걸쳐놓은 늑대의 검은 발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안 열 거야. 우리 엄마 발은 그렇게 시커멓지 않아. 넌 늑대야. 늑대는 빵가게로 달려가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돌에 채이는 바람에 발을 다쳐. 그러니까 발에 밀가루 반죽 좀 발라주슈. 빵가게 주인이 밀가루 반죽을 발라주자 이번에는 방앗간으로 달려가서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내 발에 하얀 밀가루 좀 뿌려주슈. 방앗간 주인은 이 늑대가 누군가를 속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거절했습니다. 늑대가 무서운 얼굴을 하고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잡아먹고 말 테다. 겁이 난 방앗간 주인은 늑대가 해달라는 대로 늑대의 발을 하얗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늑대는 3번째로 새끼 염소들이 사는 집으로 가서 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문 열으렴. 이 엄마가 숲에서 너희들이 먹을 걸 잔뜩 구해갖고 돌아왔단다. 그러자 새끼 염소들이 소리쳤습니다. 진짜 우리 엄마인가 아닌가 알아보게 먼저 발을 보여주세요. 늑대는 창턱에 발을 올려놓았습니다. 새끼 염소들은 하얀 발을 보고 진짜 엄마가 왔나 보다 하고 생각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집 안에 발을 들여놓는 것은 바로 늑대였습니다. 새끼 염소들은 겁에 질려 허겁지겁 숨었습니다. 첫째는 식탁 밑으로, 둘째는 침대 밑으로, 셋째는 오븐 속으로, 넷째는 부엌 안으로, 다섯째는 찬장 속으로, 여섯째는 세면기 속으로, 일곱째는 시계상자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늑대는 새끼 염소들을 하나하나 통째로 삼켜버린 거죠. 그런데 늑대는 시계상자 속에 숨은 막내만은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배가 찾아 아주 만족한 늑대는 넓은 초록색 풀밭에 있는 나무 밑으로 뒤뚱뒤뚱 걸어가 그 밑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 숲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온 엄마 염소는 집안이 난장판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집 문은 활짝 열려 있고 식탁, 의자 등 가구들이 모두 뒤집혀 있었으며 세면기는 바닥에 떨어져 박살이 나 있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침대 시트와 베개들도 침대 밑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엄마 염소는 이곳저곳 새끼들을 찾아보았지만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계 상자를 놓아두었던 곳에서 막내의 갸냘픈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나 시계 상자 속에 있어요. 엄마 염소는 막내를 꺼냈습니다. 막내는 늑대가 와서 언니들을 모두 잡아먹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엄마 염소는 불쌍한 새끼들을 생각하며 얼마나 슬피 울었는지 모릅니다. 엄마 염소는 슬피 울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막내도 엄마 곁을 졸졸 따라갔습니다. 풀밭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늑대가 머리 위에 있는 나뭇가지들이 부르르 떨릴 정도로 코를 크게 골며 자고 있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늑대가 잠들어 있는 그 주위를 빙빙 돌며 이것저것 살펴보던 엄마 염소는 늑대의 불룩한 뱃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리며 움직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엄마 염소는 생각했습니다. 맙소사, 늑대가 저녁거리로 삼켜버린 불쌍한 새끼들이 아직 저 뱃속에 살아있는 건 아닐까? 엄마 염소는 막내한테 집에 가서 가위와 실과 바늘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막내가 그것들을 가져오자 엄마 염소는 늑대의 배에 가위를 댔습니다. 엄마 염소가 가위로 늑대의 배를 살짝 가르자마자 새끼 염소의 머리 하나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좀 더 가르자 6마리의 새끼 염소들이 차례로 늑대의 뱃속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새끼들은 모두 털끝만큼도 다치지 않은 채 말짱하게 살아있었습니다. 그 먹보가 너무나 허기진 나머지 6마리 새끼들을 씹지도 않고 통째로 삼켜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미와 새끼들이 뛸 듯이 기뻐한 건 새삼 말할 필요도 없죠. 새끼들은 어미를 끌어안고 깡충깡충 뛰었습니다. 그때 엄마 염소가 말했습니다. 자, 얘들아, 들에 가서 돌멩이를 주워오너라. 저 못된 놈이 잠들어 있는 동안 저놈 뱃속에다 돌멩이들을 가득 채워놓을 거니까. 7마리의 새끼들은 얼른 흩어져 늑대의 뱃속을 가득 채울 수 있을 만큼 돌멩이들을 주워왔습니다. 엄마 염소는 늑대의 뱃속에 돌멩이들을 꽉 채운 뒤 늑대가 깨어나기 전에 날렵한 솜씨로 늑대의 배를 꿰맸습니다. 늑대는 실컷 자고 난 뒤 몸을 일으켰습니다. 뱃속에 돌멩이들이 꽉 들어차 있었기 때문에 늑대는 몹시 목이 말랐습니다. 샘으로 가서 물을 마시려고 걸음을 옮기던 늑대는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했습니다. 늑대의 뱃속에 들어있는 돌멩이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요란한 소리도 냈습니다. 그러자 늑대가 소리쳤습니다. 내 뱃속에 덜그덕거리는 것들이 무엇일까? 내 뼈들이 부서지는 소리일까? 내가 먹은 건 6마리의 새끼 염소들 뿐인데 그놈들은 돌멩이들보다 더 무겁구나. 늑대가 샘가로 겨우 와서 물을 마시기 위해 몸을 앞으로 기울이자 무거운 돌멩이들이 앞으로 우르르 몰리는 바람에 늑대는 그만 거꾸로 물속에 처박혀 죽고 말았습니다.
이 광경을 본 7마리의 새끼 염소들은 일제히 샘가로 달려와 크게 소리쳤습니다. 늑대가 죽었다! 늑대가 죽었다! 새끼들은 엄마와 함께 샘 주위를 돌면서 기쁘게 춤을 추었답니다. 안녕 안녕 인사해봐 가을아 안녕 나뭇잎은 빨갛게 노랗게 꽃처럼 인사해주네 대롱대롱 열매는 하늘에서 달님처럼 인사해 대구를 통통통통 동그랗게 웃으며 안녕 아 안녕 숲속에 사는 친구들은 가을이 너무 좋아 나무 위에 걸린 예쁜 노을 보며 예쁜 가을아 안녕 또 만나 안녕 안녕 인사해봐 가을아 안녕 나뭇잎은 빨갛게 노랗게 꽃처럼 인사해주네 대롱대롱 열매는 하늘에서 달님처럼 인사해 대구를 통통통통 동그랗게 웃으며 안녕 아 안녕 숲속에 사는 친구들은 가을이 너무 좋아 나무 위에 걸린 예쁜 노을 보며 예쁜 가을아 안녕 또 만나 예쁜 가을아 안녕 들으셨습니다. 아우 또 만나라는 표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가을을 또 만나고 있네요. 네. 익숙했던 동화였던 것 같아요. 네. 그죠? 우리 교과서에 들어있나요? 왜 이야기는 아주 익숙하죠? 교과서에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쵸? 뭐 만화 영화라든가 이런 걸로도 많이 나왔었던 그런 이야기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 염소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이야기와 좀 겹쳐 보이는 느낌이 떠오르는 이야기 있지 않아요?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 이야기의 다른 버전 이런 것들이 다른 버전. 예. 저는 일단은 이 목소리를 꾸미고 뭐 발을 디밀고 이랬던 게 호랑이 이야기가 생각났고. 그런 의미에서 저기 빨간 모자 이야기도 그럼 비슷한 이야기일 그러네요. 수도 있고요. 빨간 모자 네네. 삼켜가지고. 네네네. 글쎄요. 할머니를 삼켰죠. 할머니를 삼켜서. 네. 아무튼 뭐 그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늑대를 여기에서는 이제 죽이잖아요. 근데 늑대가 죽지 않는 이야기 그 다른 버전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네. 흔하게 들었던 근데 그건 흔하다는 그런 표현이 또 좀 애매한 게 사실 저 때 라떼만 흔하게 들었던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우리는 익숙하지만 네, 요즘 어린이들은 네.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럴 수도. 네. 저희가 옛날 가족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목적이기도 하죠. 그럼요. 네. 네. 옛날 이야기들을 오늘날의 이야기로 좀 되살려 보겠다고 하는 네. 그런 의도도 있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이야기도 의미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저희들이 들려드리는 이야기들이 모두 그렇기는 하지만 네. 네네. 설령 들어본 이야기더라도 또 내가 소화하고 네. 내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돼서 네네네. 같은 이야기라고 해도 제가 읽어드리는 거와
또 선희쌤이 읽어드리는 건 또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으니까요. 네. 네. 분위기가 다르니까요. 음, 아무튼 네, 저희 프로의 취지까지 이야기 나눴네요. 네. 네. 그리고 그 첫째부터 일곱째까지 숨는 장소가 나오는데 네, 네, 네. 급하니까 그냥 막 기어 들어간 거잖아요. 식탁 밑, 침대 밑, 오븐 속, 부엌 안, 찬장 속, 세면기 속. 이게 찾기 쉬운 문만 열면은 밑으로 이렇게 고개만 숙이면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곳에 숨었어요. 그죠? 예전에 제가 그 봤던 만화 영화 뭐 애니메이션에서는 그 정말 머리만 감추었을 뿐 엉덩이는 이제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장면이 떠오르기도 해요. 네. 네. 그래요. 새끼 염소들이니까. 그랬네요. 근데 정말 가능할까요? 통째로 삼키면 뱃속에서 살아남는 거? 안 씹고 삼키기. 네. 옛날 얘기에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 호랑이가 뭐 소금 장수를 삼키기도 하고. 네네. 뱃속에서. 그리고 피노키오. 네네. 피노키오도 이렇게 그 고래가 삼켜서 그 고래 뱃속에서 불 켜고 살아남고 막 이런 거. 맞아요. 그런 장면들 많잖아요. 피노키오 하니까 오늘 공부 모임에서 나눴던 책도 생각나는데요. 네. 오늘 공부 모임에서 나눴던 책이 어떤 였었죠? 피노키오 어쩌면 거짓말일지도 몰라? 아닌데. 아니에요? 제가 거짓말을 했네요. 네. 정확한 제목은요? 잠시만요. 모두 지어낸 이야기. 피노키오 어쩌면 모두 지어낸 이야기. 네. 그림책이었는데 글밥이 많은 그림책이었죠. 네. 네. 글밥이 글밥책만큼 많은 그림책인데 그렇게 글밥이 많은 것만큼 그림도 많아서 재밌는. 좀 쉽게 읽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책이라고들 다 얘기하셨죠. 네. 그러니까 어린이 도서연구회가 아니면 내가 이걸 선택해서 읽지는 않았을 것 같은 그런 그림책이라고 네네. 여러분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네요. 무려 96쪽이었군요. 네. 네. 근데 가장 특이했던 것이 그 작가의 상상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상상력. 네네. 이야기가 진짜 어떻게 진행될지 정말 상상이 안 되는. 네. 그래서 재미있었던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네. 가능하다면 반복해서 네. 몇 번 읽으면 더 재밌어진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볼 때는 이렇게 글밥이 많으니까 네. 사실 어른들은 그림보다는 그 글을 더 위주로 해서 읽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면 그림에서 전달하는 이야기를 놓칠 수가 있어요. 네네. 근데 이 책도 마찬가지인 거죠. 네. 이 책은 다른 책에 비해서 글밥이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네. 글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림을 소홀하게 봤다. 첫 번째 봤을 때는. 네네. 근데 두 번째 보고 세 번째 보고 또 오늘 저희가 그 책을 나눴던 방식은 이 그림책을 또 그 자리에서 네. 돌아가면서 선생님들끼리 이렇게 윤독을 읽어줬었잖아요. 했죠. 네. 그러면서 또 다르게 그 접해지더라 이런 이야기들 많이 말씀하셨었죠. 네, 너무 좋았던 게 이제 네. 다른 사람이 읽어주는 목소리를 바로 우리가 네. 여러분의 목소리로 이거를 함께 들으니까 더 좋았다라는 거. 네. 네. 그리고 요새 그림책 추세가 좀 그랬던 것 같긴 한데 네. 글은 글대로, 그림은 그림대로 따로 감상을 또 해야 그렇죠. 이 책이 담고 있는 내용들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책 중에 하나였어요.
네. 그 그림 속에 블랙 코미디도 들어있고 음. 동유럽스러움도 들어있고 음. 네, 이 체코스러움도 들어있고 네. 그림만 봐도 재밌었던 장면들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림이 이제 판화 형식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어서 네네. 정성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을 것 같다 이런 말씀도 나눠주셨었죠. 네. 오늘 저희가 이제 그 한 권을 윤독으로 읽고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갖다 보니 키워드 뽑는 건 못했네요. 그렇죠. 지금 이 자리에서 키워드 한번 우리 둘이 한번 뽑아볼까요? 아, 이제 나올 법한 이야기들이 그 이제 얘가 변했던 그 모습이잖아요. 네. 꼭두가시 인형, 네. C부터 시작이었죠. 네. C, 자두, 나무가 됐다가 또 나무 토막, 꼭두각시 인형 이런 것들이 주된 네. 키워드일 텐데 네. 원제가 네. 원제가 달라요. 우리나라에서는 제목을 피노키오. 어쩌면 모두 지어낸 이야기로 지었지만 네. 원제는 꼭두각시 인형, C, 자두, 나무 토막 그리고 다시 꼭두각시 인형. 네, 의미 있어요. 네. 근데 책을 읽어보면 원제가 이거 책 제목이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하는 키워드는? 저의 키워드는 원제의 속에 들어있는 이 나무 토막. 저는 자아. 자, 10개의 나무 토막으로 나뉜 적이 있었는데 네. 10개의 나무 토막이 됐을 때 너는 몇 번째 나무 토막이야? 너는 어떤 나무 토막이었어? 라고 물어봤을 때 난 나야. 그렇죠. 그랬죠. 각각의 나무 토막이 다 나일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자아. 좋네요. 네. 근데 사실 그 자아라는 게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자아를 찾아내는, 다양한 자아를 찾아내는 그런 거죠. 근데 사실 이 책이 저는 되게 흥미롭게 와닿았던 것이 그 자아가 나도 모를 수 있다는 거죠. 어느 날 내가 지금 상상해 보면 어느 날 내가 젊었을 때 저는 전혀 시도하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런 거요. 예를 들면 예전에 저는 몸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 늘 그냥 춤을 못 춰요. 네. 근데 지금의 저는 춤을 즐길 수는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일 것 같은. 네. 아무튼 자아라는 그 다양한 자아 이런 키워드를 저는 뽑고 싶네요. 네. 그럼요. 우리는 변화할 수 있고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으니까 네. 100세가 되더라도 죽을 때까지도 변화하고 성장하는 게 인간이니까. 그리고 그게 나라는 거. 네. 네. 이런 나일 수도 있지만 저런 나일 수도 있다라는 네. 그런 측면에서 자아를 키워드로 뭐 우리 그냥 다른 때 그 키워드 뽑기에서는 막 불렀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선생님하고 지금은 굉장히 진지하게 한 가지씩만 키워드를 뽑네요. 네. 그래요. 또 여기 거짓말이라는 그 주인공 여자아이가 네. 나무토막한테 약간 의심을 하게 되는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거짓말이 내용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피노키오가 제목으로 오지 않았을까 그럴 수도요. 싶어요. 네. 그림에서 발견했던 그 재밌는 부분이 네. 인상 깊더라고요.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책을 들고 올 걸 그랬다.
저는 그 표지에 나와 있는 그 고양이 그림 그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예. 표지 자체 예. 고양이 얼굴만 나오잖아요. 네네. 네. 피노키오를 손으로 꽉 쥐고 있어요. 뭐 아무튼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의 어떤 그러니까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그 다음 대사나 아니면 그 다음 장면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해지면서 웃음이 그냥 저절로 지어졌던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한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꼭 한번 일부러 찾아서 봤으면 좋은 그런 그림책 한 권이었네요. 네. 그냥 글이 기니까 어린아이들이라도 뭐 그림 위주로 보고 이야기는 엄마가 그냥 요약해서 그냥 들려주는 걸로 해서 네. 상상력을 키워주는 것도 네. 이 책의 내용을 엄마가 기억하는 대로 기억하는 만큼만 불 꺼놓고 들려주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네, 그랬죠. 네네. 그러면 또 음악 듣고 이야기 네. 이어갈까요? 네. 네. 바람이 휘리릭 나무를 흔들면 알록달록 귀여운 나뭇잎 모자 은행잎 단풍잎 예쁘게 쓰고서 가을아 나랑 놀자 아사삭아삭 아삭바삭 나뭇잎 과자로 만든 길을 걸어보자 도토리야 밤토리야 꾹꾹 숨어라 햇빛 반짝 내 맘 반짝 숨바꼭질 재밌어 파란 가을 날아보고 싶을 때 양손에 나뭇잎 날개를 달고 날아보자 가을아 가을아 어떤 놀이 해볼까 조금만 더 나랑 놀자 바람이 휘리릭 나무를 흔들면 알록달록 귀여운 나뭇잎 모자 은행잎 단풍잎 예쁘게 쓰고서 가을아 나랑 놀자 아사삭아삭 아삭바삭 나뭇잎 과자로 만든 길을 걸어보자 도토리야 밤토리야 꾹꾹 숨어라 햇빛 반짝 내 맘 반짝 숨바꼭질 재밌어 파란 가을 날아보고 싶을 때 양손에 나뭇잎 날개를 달고 날아보자 가을아 가을아 어떤 놀이 해볼까 조금만 더 나랑 놀자 네, 들으신 곡은 가을아 놀자였습니다. 아우, 오늘 선곡한 곡들이 가을과 관계된 그런 곡들이네요. 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때리는 방망이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팔아서 생활하는 소년이 살았답니다. 가난하지만 부지런하고 착한 소년이었지요. 하루는 깊은 산속으로 나무를 하러 가게 되었지요. 열심히 나무를 하다 보니 목이 말랐어요. 소년은 물을 마시려고 옹달샘을 찾아갔답니다. 물을 마시려고 물속에 손을 넣었는데 잔잔하던 물에 물살이 일기 시작하더니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깜짝 놀라 두리번거리며 주위를 살펴보니 개구리 한 마리가 샘에서 나와 소년을 바라보는 게 아니겠어요? 더 놀라운 건 개구리가 소년을 보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 보라고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산 꼭대기에 가면 도깨비가 있는데 그 도깨비가 소원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말을 전한 개구리는 감쪽같이 사라졌답니다. 소녀는 긴가민가 하면서도 개구리가 말한 대로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말하는 개구리가 신기했기 때문이지요. 산꼭대기로 올라가 보니 정말로 도깨비가 서 있었습니다. 소녀는 무서워서 뒤로 물러났지요. 그랬더니 도깨비가 무엇 때문에 왔느냐고 묻는 거예요. 소녀는 소원을 빌고 싶어서 왔다고 했지요. 도깨비가 그럼 소원을 말해보라고 말해요. 소녀는 부자가 되어서 부모님을 잘 모시고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도깨비는 당나귀 한 마리를 내주면서 부자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소녀는 신이 나서 당나귀를 끌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부지런히 걸었지만 집에 도착하기 전에 해가 지고 말았어요. 소녀는 주막에서 하룻밤 자기로 하고 주인에게 자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당나귀니까 잘 맡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년이 주인에게 당나귀를 달라고 했더니 주인은 당나귀가 도망을 갔다며 시치미를 뗍니다. 소녀는 안타까웠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하는 수 없이 소녀는 다시 도깨비를 찾아갔어요. 이번엔 도깨비는 보자기 한 장을 소년에게 주었습니다. 이 보자기는 먹고 싶은 음식을 말하면 만들어주는 요술 보자기였습니다. 마침 배가 고팠던 소년이 보자기를 펼쳐놓고 떡 나와라 했더니 떡이 보자기 가득 나왔지요. 배부르게 떡을 먹은 소녀는 다시 보자기를 들고 집을 향해 부지런히 산을 내려왔는데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또 해가 저물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전날 묵었던 주막에 들러 하룻밤을 자는데 저녁을 먹기 위해 보자기를 펼쳐놓고 밥 나와라 하고 음식을 말했더니 보자기 가득 밥과 반찬이 생겨났지요. 소녀는 또 배불리 먹고 잠이 들었습니다. 몰래 이 모습을 지켜보던 주인이 소년의 보자기와 똑같은 보자기를 구해와서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다음 날 아무것도 모르는 소년은 보자기를 가지고 집을 향해 길을 나섰습니다. 한참 걷다가 점심을 먹으려고 보자기를 펼치고 먹고 싶은 음식을 말했지요. 하지만 아무리 말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하는 수 없이 도깨비를 찾아가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도깨비는 다 알겠다는 듯이 웃으면서 방망이 하나를 소년에게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주막집 주인에게 때려라 방망이 하면 무엇이든 얻을 수 있는 방망이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소년은 도깨비 말대로 했지요. 소년이 잠들자 주막 주인은 방망이를 훔쳐서는 때려라 방망이 하고 외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방망이는 혼자 날뛰면서 주막집 주인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혼이 난 주인은 잘못을 빌면서 당나귀와 보자기를 소년에게 돌려주었지요. 소년은 방망이 덕분에 당나귀와 보자기를 찾아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모시고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꿀떼구리 떡갈나무 아래서 톡시톡시 토토리 맛있는 소리 내는 날 귀여운 아기 다람쥐가 재빠르게
네, 가을둥이 다람쥐 들으셨습니다. 재밌네요, 가사가. 야금야금. 네. 제가 이야기를 검색해 보니까 네. 제목이 때려라 방망이로 나왔어요. 네. 저는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네. 때리는 방망이라고 제가 지은 거예요. 네.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때리는 방망이가 검색이 안 됐구나. 네. 제가 들려드리는 옛날 이야기들은 이야기를 제가 나름대로 편집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때는 제 나름대로 그냥 제목을 짓기도 해요. 때려라 방망이보다 때리는 방망이 이렇게 제 임의로 지은 겁니다. 네. 네. 이 이야기를 소재로 해서 만든 그림책도 있어요. 최근에 나온. 근데 거기에서는 특이하게 도깨비가 여자 도깨비로 나오죠. 그러니까 항상 도깨비가 남자 성비를 얘기한다면 항상 도깨비는 남성일 것 같은 것처럼 나오잖아요. 그런데 더 그쪽을 더 닮았죠. 중성인 듯한데. 네네네네. 그런데 여기는 치마 저고리를 입은 여자 도깨비로 나오는 그림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그림책을 지금 검색을 해보는데 정확한 제목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계속 찾고만 있었어요. 네. 그림책이 생각나면 저거 제가, 있네요. 네. 도깨비가 준 요술보자기. 도깨비가 준 요술보자기? 거기에서 때리는 방망이가 나오네요. 글쎄요. 우리 저기에서도 분명히 함께 읽었던 도깨비 책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어도연에서도 읽었던. 예.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게 뭐라고요? 도깨비 보자기? 도깨비가 준 요술보자기. 도깨비가 준 그런 제목 같진 않아요. 이 제목은 아니고. 예. 도깨비가 준 도깨비가 준 보물. 아니에요. 이런 아니고. 게 아니에요. 뭐 거기에 이렇게 보면은 그 책 내용은 다 이렇게 생각나는데 호호호 하는 그 여자 도깨비가 웃는 그런 장면이라든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다 생각나는데 결정적으로 제목이 생각이 보고 싶다 그 책. 제목이 생각 안 나요. 우리가 아는 도깨비는 1회 때부터 옛날 이야기, 네. 도깨비 나온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드렸었잖아요. 예. 그때 느껴지는 도깨비는 저희 조상님들 얘기를 들어봐도 막 같이 씨름하고 했던 빗자루가 된 도깨비니까 네. 남자 쪽이 더 가까운, 네, 남성 네, 쪽이 네, 더 가까운 그 느낌이었죠. 빨간 운동화 신고 나오는 그런 도깨비였던 것 같은데. 선생님도 보면 알 거예요. 이렇게 정말 옛날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요. 아무튼 그러네요. 네. 오늘 또 말놀이는 어떤 거 했었지요? 네, 그러면은 로고송 들으시고 말놀이로 들어갈까요? 네. 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한 FM. 네. 지난주에 했던 방송이 나가는 날이 추석이어서 또 때마침 달에 관한 말놀이를 했었어요. 네. 네, 제가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네. 저 달이 둥둥 산 넘어온다. 앞산 위로 달맞이 가자. 저 달이 둥둥 물속에 잠겼네. 뒷강물 속에 뒷강물 속에 달맞이 가자. 네. 이게 찾았습니다. 저 도깨비 그거. 그림책. 네. 네. 제목이 뭐예요? 답답이와 도깨비였어요. 네. 적어놔야지. 생각 안 나세요? 답답이와 도깨비. 요 그림책.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저만 봤던 건가? 여기 아주 빨간 운동화를 신는 그 여자 도깨비 너무
그 색달라서 네. 기억나는 장면이에요. 이 도깨비가 그 아이를 길들이는 거예요. 남자 아이를 그 게으른다고 해야 되나? 그런 남자 아이를 일하라고 이제 내보낸 거죠. 집에서는 아이의 부모가. 재밌겠다. 네,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그 길을 가다가 우연하게 도깨비를 만나서 도깨비가 시키는 일을 해요. 그 보상으로 이런 선물을 받는 거죠. 그 선물을 받는데 갖고 가다가 그 주막집 그 부부가 나와서 그 선물을 이렇게 빼앗겨요. 그러니까 두 가지 선물을 빼앗기고 마지막 선물이 그 도깨비 방망이인 거죠. 때리는 방망이. 그래가지고 그 부부를 아주 막 때려주고 그 저기를 찾아왔어요. 그렇게 해서 그 선물을 다 되찾아갖고 이제 집에 갔는데 어떻게 됐게요? 거기는 결론이 다릅니다. 부모님하고 살지 않아요. 네, 한번 너무 스포일 것 같으니까 비밀 직접 찾아보세요. 네. 정말 웃기게 봤던 그런 책이에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네, 기대됩니다. 오늘은 마지막을 살려주시고. 네. 말놀이를 끊었네요, 제가. 네. 괜찮습니다. 네. 그 오늘 우리 공부 모임 중에 했던 네. 말놀이는 제목이 달 따러 가자라는 시. 윤석중님의 시. 네. 아니 많이 들어본 이름이다 했는데 윤석중이라는 분이 네. 너무너무 유명한 그런 그럼요. 시와 노래와 네. 동요로도 많이 불리는. 네. 주로 아이들의 놀이와 관련된 것들을 많이 만들어 주신 분이네요. 네. 네. 어쩐지 낯이 익었습니다. 우리 그 한 줄씩 따라 읽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볼까요? 네. 선창해 주세요. 네. 얘들아 나오너라 달 따러 가자. 얘들아 나오너라 달 따러 가자. 장대 들고 망태 메고 뒷동산으로. 장대 들고 망태 메고 뒷동산으로. 뒷동산에 올라가 무등을 타고. 뒷동산에 올라가 무등을 타고. 장대로 달을 따서 망태에 담자. 장대로 달을 따서 망태에 담자. 네. 최화영 선생님께서는 어린 아이도 있고 하니까 이거를 동작으로 보여주면서 말놀이를 하신다고 했어요. 더 흥미가 높아진다고. 네. 네. 확실히 저도 그 아이들하고 교실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네. 제가 이렇게 어깨춤이라도 추거나 네네. 그 책상을 두드리면서 장단을 맞추면 네네. 훨씬 더 신나면서 아이들도 그걸 따라해요. 네. 그런 동작들을. 네. 네. 확실히 이 흥이란 건 각자의 음율도 좋고 이렇게 덜썩덜썩 움직이는 그런 것도 좋고 흥이 담겨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즐겨야 흥이 담기죠. 그러면 이번에는 한 줄씩 주거니 받거니 해볼까요? 아니요, 선생님이 한번 더 해주실래요? 익숙치가 않아요. 그러면은 두 줄 갈게요. 얘들아 나오너라 달 따러 가자. 장대 들고 망태 메고 뒷동산으로. 얘들아 나오너라 달 따러 가자. 맞죠? 네. 다시요. 얘들아 나오너라 달 따러 가자. 장대를 들고 망태를 메고 뒷동산으로. 네. 뒷동산에 올라가 무등을 타고 장대로 달을 따서 망태에 담자. 뒷동산에 올라가 무등을 타고 장대로
달을 따서 망태에 담자. 네. 맞나요? 네, 오. 맞습니다. 자, 여러분, 저도 말놀이를 가지고 친구들하고 굉장히 잘 노는 강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소한 말놀이, 그러니까 이 말놀이는 생소하게 느껴지거든요. 네. 이 저를 기준으로 삼아 여러분도 용기를 내세요. 외울 수 있습니다. 네. 저희 방송이 월요일 낮 2시에 재방송이 라디오 정파를 타고서 나가고 네. 그 밤 9시에 유튜브에서 정파를 타고 나가고 유튜브에도 나가고 밤 9시에 나오는 거는 정규 방송 그다음에 낮 2시에 나오는 건 전주의 것이 재방으로 나가요. 근데 여기 단원구 원곡동 이 근처가 무슨 동이에요? 글쎄 우리- 모르겠는데요. 저도 여기 저는 안산 시민이 아닙니다. 안산역 단원구예요. 근처. 여기 단원구예요. 단원구. 네네. 풍전로. 안산역 근처, 초지역 근처, 그리고 여기 공단 쪽 이쪽에 듣고 계시는 분들이 댓글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듣고 계시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신가? 궁금하거든요. 네. 들으시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려요. 네, 이렇게 이렇게 방송을 오래 하다 보니까 뻔뻔스러움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네, 저 처음에는 제 목소리 너무 창피해가지고 아무한테도 알리지도 않고 그랬는데 네. 점점 뻔뻔해지네요. 이해해 주세요. 네. 아니, 나 재밌는 얘기 알고 있는데 나도 저기 앉아서 이 이야기 한번 읽는 거 한번 해보고 싶다. 언제든지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네. 여기 주소는 풍전로 7입니다. 풍전로 7. 단원 FM 3층에 있어요. 공구상가. 완산역 뒤에 공구상가. 우리은행 건물 3층에 단원 FM이 있는데요. 만약에 나 재밌는 얘기, 나 이 이야기 들려주고 읽어주는 싶다. 거, 네. 난 좀 이거 해보고 싶다. 잘 재밌게 읽어줄 수 있겠다 하시는 분들 오셔도 됩니다. 네. 언제든지 환영이죠. 네네네. 언제든지. 네. 네,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그러네요. 네. 제가 말놀이를 너무 어버버버 한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저는 이제 그 말놀이를 할 때 선창해 주시는 선생님의 말놀이를 다 적어요. 먼저. 네. 그러니까 적고 그거를 이제 수십 번 암기를 해서 이렇게 아이들하고 함께 하는데 지금 오늘 처음 들은 이 말놀이는 그냥 듣고 외워서 한번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어버버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네. 또 다음 주에 복습을 해보기로 해요. 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